아름다운 플룻소리, 목가적 풍경 속에 잠들어 있는 듯한 작은 주택가 가구들, 그리고 집을 불태우기라도 하듯 오렌지 빛깔로 솟아오르는 높은 건물들. 60살이 넘은 노세한 세일즈맨 웰리 로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피곤한 탓인지 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자동차 사고가 날 뻔했다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는 윌리에게 자동차나 안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윌리는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내는 물론 책을 읽고 있는 우리도 윌리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이어지는 대화와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밝혀진 진실은 윌리가 말한 사고는 사실 자살 시도였으며 이것이 매번 실패로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윌리는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세일즈맨의 죽음은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경제난에 시달리는 윌리가 돈을 벌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다는 짧고 강렬한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도 매주 내야 할 할부금과 빚에 쫓기던 윌리는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보험금을 맞바꾸게 됩니다.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단순한 이 작품은 왜 미국을 대표하는 희곡이자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작품으로 여겨질까요? 밀러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뉴욕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내내 미국의 부흥과 몰락을 온몸으로 겪은 인물입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대공황 시대였고 한창 작품을 발표할 때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였죠. 세일즈맨의 죽음은 1949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피해가 정리되던 시기이자 동시에 냉전이 시작되던 때이기도 하죠. 세일즈맨의 죽음은 아서 밀러가 겪어온 미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일을 할 때는 경제가 부흥하고 있었고 노력 하나로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대공황이 찾아오고 다시금 전쟁을 겪고 나자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도 낮은 월급에 승진할 기회조차 거의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현실입니다. 밀러의 작품은 영웅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닌 일개 소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생생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죠. 오늘 다룰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오는 윌리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목전에 둔 나이임에도 여전히 일을 하며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윌리의 모습은 지금 한국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홍기가 꽉 찬 두 아들은 독립할 생각도 없고 본가에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일삼곤 합니다. 윌리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어 월급을 받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로먼 가족은 윌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받는 커미션, 수수료 정도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애를 쓴다고 해도 이렇게 받는 수수료로는 주기적으로 나가는 할부금과 보험금을 내기에도 모자르곤 합니다. 일주일에 $100를 벌기 위해선 윌리가 하루에 12시간은 일을 해야 하는데 고장난 집과 가전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20가 훨씬 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윌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장인 하워드에게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며 사무직 자리를 줄 수 없냐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1928년만 하더라도 주에 $170의 커미션을 벌었다고 소리를 치죠. 여기서 볼 수 있듯 윌리는 예전에 꽤 돈을 잘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이가 좋지 못한 탓에 생활비도 내지 못하고 있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죠. 윌리의 사정이 궁핍해진 이유는 바로 1929년에 발생한 미국 경제 대공황 때문인데요. 여기서 대공황이란 미국과 영국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 시장이 무너지고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동안 무기와 군수 물자를 팔아 1920년에는 경제 호황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와 같은 발명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사치품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풍조가 생겨납니다. 이후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대량 생산된 물건들이 쌓이고 주가는 폭락하고 물건은 팔리지 않으니 직원을 해고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윌리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직 사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때의 악몽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상품화, 커머디피케이션은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값어치를 매겨서 그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읽던 책도 상품화 될 수 있고 제가 그린 이 캐릭터도 상품화 될 수 있죠. 너무 당연한가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낳은 새끼 강아지도 상품화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도 상품화할 수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고용하는 대리모도 임신과 출산을 상품화한 것이죠.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건 윤리에 어긋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커머디피케이션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거나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조차도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상품화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윌리의 죽음입니다. 윌리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미래가 불안정한 자식들에게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아버지 역할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이 일어나고 아들들은 어느 순간 비뚤어져 자신과 내내 갈등을 겪게 되죠. 윌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하나, 사장인 하워드에게 월급제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 둘, 친구인 찰리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것. 셋, 보험금을 타내는 것. 이 중 윌리는 첫 번째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단번에 거절하며 윌리를 해고하죠. 두 번째 방법은 찰리가 먼저 윌리에게 권유하지만 어째선지 윌리는 그럴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합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 보험금을 타내는 것뿐이죠.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1920년 이후 미국 문학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세일즈맨의 죽음은 특히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빈부격차와 소비 조장으로 파괴되는 소시민의 삶을 보여줍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는 윌리의 형 벤의 환영과 비프와 해피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벤은 윌리에게 알래스카엔 기회가 많아 윌리엄, 내가 오지 않아서 놀랐어 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기를 권유합니다. 비프와 해피 또한 서부로 가서 목장을 세우거나 스포츠 용품 사업을 할 계획을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둘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윌리는 이미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일구어 나가던 때라 형을 따라갈 수 없었고 비프와 해피는 사업 작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해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 버리죠. 두 아들의 사업 계획을 듣고 희망에 찬 윌리, 바로 이 시점에서 하워드에게 근무처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은 너무 늙었고 안정적인 봉급이 필요하니 외근직이 아닌 사무직을 줄 수 없겠냐고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하워드는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죠. 로먼 씨, 당신은 한 번도 그만큼 커미션을 번 적이 없어요. 이후 윌리는 형의 환영과 과거의 망상에 시달리다 친구 찰리의 아들 버나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비프가 자포자기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 보스턴에서 비프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윌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된 계기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고 비프가 이걸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윌리는 누구보다도 돈이 급한 상황입니다. 작품 내내 할부금을 갚고 수리비를 내느라 벌이는 없지만 소비는 계속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할부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소비해야 하는 객체가 된 셈입니다. 윌리는 아이러니로 가득 찬 자신의 삶을 자조하듯 나직하게 말합니다. 우습지 않아? 결국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말이야. 윌리는 어떤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아이러니로 돌아오게 됩니다. 삶은 벌이도 없고 궁핍에 시달리지만 죽음은 보험금을 지불하기에 더 가치 있다는 회한으로 처지를 비관하죠. 웰리 로먼은 경제 대공황 이후 일자리를 잃은 회사원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산업화와 세계대전을 통해 물건을 소비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미국 중산층을 상징하죠. 즉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사치스러운 물건을 소비하도록 조장하면서 이들이 직장을 잃고 삶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도움도 생존 보장도 주지 않는 당시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세일즈맨의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습지 않아? 고속도로 여행, 기차 여행, 수많은 약속, 오랜 세월, 그런 것들 다 거쳐서 결국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말이야. 윌리의 씁쓸한 대사를 필사하는 걸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윌리가 왜 과거의 망상에 빠져 있는지,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펜은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책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찾고 최종적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필사로 남겨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필사를 모아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